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리즈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증시 전망인데 사실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FX 환율 쪽 전문가신데 증시 전망을 여쭌다는 게 조금 저기 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금융이라는 건 뭐 엮여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지난주에 그 기획재정부 1차관하고 FX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당국하고 이렇게, 저희 선물사, 저 포함해서 4군데, 삼성, 외환, 현대선물에, 달러 관련한, 환율 관련한 시황 쓰는 애널리스트들이 처음으로 그런 간담회 형식을 가졌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외환시장이 뭐, 고사 상태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 측면에서나 거래량 측면에서나 뭐 외환시장만이 문제는 아니죠. 우리 정치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뭐 당국 차원에서는 좀 시장 발전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측면이었고 저희 또 참석자들은 뭐 시장 발전과 또 시장의 안정은 또 서로 또 상충되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안정된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시장은 활력을 잃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좀 이렇게 기존의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옥죄고 있는 규제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과 좀 더 이렇게 시장의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변동성을 조금은 더 확대를 갖다가 당국이 용인하는 그런 쪽을 또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고 당국으로서는 또 저희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참 놀랐던 것은 국내에 그렇게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있는데 이 환율 관련해서 시황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군요. 갈수록 이 환율의 부분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저도 뭐 그것을 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뷰가 이렇게 시장에 제공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그쪽 일을 많이 하지만 이 포워드 시장이 사실 없으니까 뭐 은행 간하고 퉁퉁 쳐가지고 나중에 포지션 정리하는 뭐 이런 뭐 마켓이 좀 희한하죠. 네. FX 시장이 좀 희한한 시장이라서. 희한하기야 증시만 하겠습니까? 뭐 양쪽 시장 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당국하고 소통을 하려는 의지, 또 뭐 시장 참여자들의 그 생각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네요. 그 투기 거래자라는 개념, 우리가 또 사담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준 센터님하고 투기 거래자에 대한 개념을 너무 들여다보고 규제만 해버리면은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도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이 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그 민감하게. 어감이 너무 나쁜 단어죠.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사안에 이제 엮여서 들어가는 단어니까. 그러나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이 스페큘레이션, 이른바 투기적인 세력이 없이는 시장이 시장답지 못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속성입니다. 너무 그렇게 배가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서론이 길었던 것 같은데 2014년도 전망을 이제 또 뭐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전망 부분 그동안 시리즈로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께서 다들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해설자입니다. 야구 경기의 해설자가 좀 전에 있었던 상황, 무슨 뭐 병살타가 되었건 아니면 뭐 득점이 되었건 간에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해설을 합니다만 지금 저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이번에 안타를 칠까요? 아니면 아웃으로 물러날까요? 했을 때 그 전망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여러 번 느끼셨겠지만 연초에 전망이라고 내놓는 것 제대로 맞는 데가 잘 없죠. 그래서 뭐 길게 내다본다는 거 당장 오늘 오후에 장이 오전과 어떻게 다를지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뭐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지난 18일 날 12월 FOMC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적이긴 한데 6월 달에 버냉키 의장이 말했던 연내 QE 축소 진입하고 내년 상반기 말 QE 종료한다는 그 말 중에 그래도 연내 QE 축소 진입만큼은 결자이지 차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뱉은 말을 지켰습니다. 자, 문제는 5년 동안 3조 달러 정도의
달러를 갖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오던 연준이 이제 그것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내년 말에는 거의 뭐 QE가 종료 수준을 접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실제 경기가 살아나고 뭐 그렇게 한 가운데에 시중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서 연준이 공급하던 유동성도 줄어든다면은 시장이 견딜만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유동성에만 기대어 올라왔던 증시라고 한다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국면이죠. 간략하게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짧게만 가까운 근거리의 시야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거래량이 대폭 늘은 것은 보시다시피 6월, 9월, 12월 옵션 만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이었고 이날 이렇게 18일 날 테이퍼링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를 갖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이 흐름에서 자 S&P 500이 보이고요. 월간으로 보자면은 이 어느 정도 11월, 12월 접어들면서 변곡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그 변곡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곡으로 보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이 무거운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폈던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이 어쨌거나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 당국들, 통화 당국들이 공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E 테이퍼링 진입이라고 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재료를 갖다가 시장이 최대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당국이 움직였을 개연성은 있고요. 또 지금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때 늘 하는 얘기 윈도우 드레싱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니까 진정한 증시의 방향은 해바뀌고 나서 이렇게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 좋은 흐름을 그냥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선진국 증시, 뭐 유럽도 뭐 날아가자는 분위기인데 이 최근에 중국의 자금 시장의 좀 경색이 지난 6월 달을 갖다 연상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죠. 최근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이 중국 증시에 좀 더 영향을 받는다 하는 측면, 뭐 중국도 이렇게 거래량 위축 이런 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거래량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증시는 그러네요. 과연 이 연준이나 ECB, BOJ 등등의 그 뭐 영란은행 포함해서 중앙은행들이 이 자산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는 계속 표명해 왔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미 국채 시장에서는 좀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약간 불신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증시는 아직까지는 연준은 그래도 시장의 절친이다. 뭐 시장을 갖다 결코 아프게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서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QE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약간은 아직 좀 더 진성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보셔야 되겠고 이 뭐 차트가 이제 무시되는 차트를 들여다보고는 시장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고는 얘기합니다만 기술적인 어떤 과매수 부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랠리는 즐기시되 네. 이렇게 긴 부분은 또 해바뀌고 나서 또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주식은 이 트렌드가 지금은 정해져 있고 추세라는 것이. 네. 추세는 뭐 상승 추세죠. 네. 미국 네. 증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뭐 애매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는 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환율 시장에는 지금 트렌드도 없고 물론 네. 달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네. 달러에 비한 우리 원화도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또 랠리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랠리해 버리면은 위든 아래든 우리가 네. 피곤한 상황인데. 네네.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환율 전망은 2014년도 어느 정도 같습니까?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일단은 현재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금년에도 1,050원은 지키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 주간 차트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이렇게 1,060원도 올라서는 이 부분 연준의 QE 축소 진입이 나름대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은 나름대로 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미 기술적 반등 성격에서는 한 60원대 초반에서 다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당국의 어떤 의지는 우리가 양적 완화할 정도의 형편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지금 연준이 QE를 줄여 나간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죠. 상식적으로 네. 시장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엔원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뭐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엔원 환율 하락, 즉 엔화 약세, 우리 원화의 강세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 단기적으로는 100엔당 1,000원 이번에 당장 깨고 해를 넘긴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네요. 여기서 이제 이미 104엔을 올라선 달러엔 이 부분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105엔, 110엔 쪽으로 해서 달러엔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여부가 새해에도 외환시장에 있어서는 제일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즉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느냐의 부분이고 뭐 내년에도 자주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일본 국민들의 삶은 조금 더 팍팍해지기 시작하고 또 이른바 춘투 이제 진짜 임금도 올라가면서 네. 이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커버할 정도의 일본 국민들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은 아베가 또 연어 총리처럼 또 1년 반을 못 넘길 가능성도 있고 이래저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남아있네요. 네. 한 번 더 시장 뭐 깔끔하게 전망하고 이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초에 나오시면 또 연초 전망이었죠. 네, 올해 안에 또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한번 오늘 말씀 아직 하니까 끝이 안 났구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못하신 말씀을 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스타 광고 너무 맛있어 보이던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그때는 웃음을 주시고 가시는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